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신인균의 항공전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7번째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정말 이 현대전 항공전 중에서 가장 전과가 뛰어난 항공전이 바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했던 베카 계곡 전투죠. 이스라엘이 시리아 전투기 82대를 격추시켰던 그런 전투인데요.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 이스라엘 공군들은 당시에 F-15, F-16, 또 F-4 팬텀 뭐 이런 전투기들이 참전해서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F-16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에이스 조종사, 그리고 F-15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에이스 조종사,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합해서 베카 계곡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지상 폭격 뭐 다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3부에 걸쳐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F-16 전투기 조종사 중에서 최고의 전과를 올린 에이스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아미르 나후미 이야기입니다. 자, F-16의 탑 에이스 아미르 나후미, 이게 1982년 6월 10일 베카 계곡 전투에서 활약했던 에이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있죠? 여기 하얀색, 또 하얀색. 이게 이제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산맥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 그 사이에 하얀색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카 계곡입니다. 바로 레바논 땅에 있고요. 이 레바논 땅에 있는 이 레바논 지역에 들어가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공군이 전투를 벌이는 게 베카 계곡의 항공전입니다. 뭐 전체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항공전 이야기는 그래요. 자, 이 이야기 해드리는데, 이때 F-16 전투기 중에서 최고의 전과를 올렸던 나후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군의 그 110 전투 비행 대대의 대대장이에요. 당시 대대장이에요. 전투를 벌였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자, 레바논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렇게 이제 분리 독립을 했는데, 이런 세력들이 등장해서 이제 내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에 78년 그리고 82년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이런 그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 특히 이스라엘 세력들을 향해서 계속 그 공격 행위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인 닥트린의 이 백인 총리가 당시 총리였어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82년도에 레바논 남부의 이 무장 세력 제거를 위해서 군사작전에 돌입을 하고, 최종 목표는 베이루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이루트로 들어가는데, 주력 부대가 베이루트로 들어가는데 기계화 보병사단이에요. 기계화 보병사단이 베이루트로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베이루트로 이 해안선 도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시 이제 시리아가 여기 유엔의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스라엘군은 계획을 짭니다. 이 베카 계곡 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육군의 기갑 부대들을 보내서 시리아가 여기 이제 시리아 영토에서 베이루트까지 고속도로가 있어요. 신속하게 그 고속도로를 장악해서 시리아 육군이 베이루트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군을 먼저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바로 베카 계곡 전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퍼레이션 몰 크리켓 19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리아 군이 이 베카 계곡 쪽에다가 이 일원에 샘 사이트, 즉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19개나 배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에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바논 동부 시리아의 국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기지를 무려 19개나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걸 다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이 기갑 부대들을 밀어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거의 뭐 몇 개의 사단급 기갑 부대들을 지금 이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단급 기갑 부대를 밀어 넣어요. 한 개 기갑 군단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갑 군단 휘하의 기갑 사단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시리아 공군의 폭격이 있으면은 이제 이 기갑 부대들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시리아 공군이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고, 그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지대공 미사일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걸 없애는 게 바로 이제 오퍼레이션 몰 크리켓 19라는 건데, 요건 제가 3부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 지대공 미사일 기지 19개를 그냥 폭격해서 제거해버리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미르 나후미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아미르 나후미는 The Knights of the North,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기사단이다 라고 불리는 자기네들끼리 슬로건이에요. 이 110 전투 비행대대의 대대장이고, 이 사람은 1973년도에 있었던 욤키푸르 전쟁에서 F-4 팬텀 조종사였어요. 그때 이미 7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에이스가 됐습니다. 5대 넘게 이제 격추하면 에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욤키푸르 전쟁에서 7대의 적기를 팬텀을 가지고 격추시켰던 그런 에이스예요. 그 아미르 나후미가 이제 110 전투비행대대의 대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110 전투비행대대 대대장 되기 직전에 역시 F-16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종전환을 해가지고, 왜냐 1981년도 이 무렵에 미국의 최신의, 당시로선 정말 최신의 전투기, 나온 지 4년밖에 안 된 이 최신의 전투기인 F-16AB 전투기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죠. 이란에 팔려고 했다가 이란이 이제 그 정권이 바뀐 바람에 갈 데가 없던 그 F-16들을 이스라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르 나후미는 F-16 조종사로 기종 전환을 합니다. 자, 아미르 나후미의 휘장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에 참가했었고, 그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제가 이제 이 항공전은 1번이 작전명 오페라, 그게 바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이라크를 폭격을 했던 8대의 F-16 중에서 이 아미르 나후미는 5번기 조종사였습니다. 5번기 조종사이면서 이제 편대가 2개가 갔는데 두 번째 편대의 편대장이었고 5번기의 조종사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참전을 했었죠. 그리고 이 아미르 나후미는 1981년도에 지금 이 베카 계곡 전투는 82년도인데 81년도에 이미 시리아 전투기를 이 F-16을 타고 한 대 격추를 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카 계곡 전투를 할 때는 이미 아미르 나후미는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도 했었고 실전했죠. 욤키푸르 전쟁 했었고, 그리고 다시 이 F-16을 받아서 시리아 전투기 한 대 격추한 전력이 있는 8대의 격추 전력이 있는 에이스였던 겁니다. 자, 지금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면, 그 붉은색 일원에 있는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 19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전투 초계하는 구역들, 여기에는 F-15, F-16 그리고 F-4 팬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원거리에서 B707을 이제 전자전기로 개조한 B707 전자전기가 광역 전자전 제밍을 펼칩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인근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E2C 호크아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가 전체적인 작전 통제를 합니다. 자, 이때 이날 6월 10일인데 이날 아미르 나후미는 대대장이면서 편대장의 임무를 띠고 항공 초계 임무를 합니다. 이 전역에 대한 어떤 그 캡 공중 지원 임무를 맡죠. 왜냐, 이제 지상에서는 지상을 폭격하기 위해서 뭐 A4 이런 이제 공격기들이 지상을 샘사이트를 이제 폭격을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폭격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늘에서 엄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무장은 사이드와인더 9M 버전입니다. M 버전. 이때 이제 최신의 버전이었어요. M 버전이. 이거 4발을 장착하고 외부 연료 탱크 2개를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초계 임무를 가지고 출격을 했습니다. 출격을 해 있는데 E2C 적기 경보기에서 무전이 날아옵니다. Outlaw Airborne.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전투기가 떴다 라고 무전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뭔지는 몰라요. 어떤 전투기인지, 미그 21인지 23인지 미그 25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전투기가 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미르 나쿠미는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잡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 실제 이제 그때 다 있었던 무전이에요. committing now. 내가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이 모습은 실제로 아미르 나쿠미의 당시 그 레이더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F-16A 아미르 나쿠미가 탔던 게 F-16A니까 F-16A 전투기가 그 레이더로 적기를 조준할 때 락온할 때의 화면입니다. 실제 화면이에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미르 나쿠미는 뭔지는 모를 적기가 이륙을 했는데 그걸 잡으러 자기가 가겠다라고 하고는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시리아 공군은 미그 21, 미그 23, 미그 25 이런 전투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뭔지 모르니까 상대가 미그 21인지 23인지 25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F-16을 가지고 그런 적들과 전쟁을 하려면은 그 적기와의 특성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적기의 특성에 따라서 전술이 달라야 됩니다. 일단 아미르 나쿠미도 뭔지 모르고 가는 거니까. 자, F-16이 미그 20이라고 전투를 하려면은 미그 21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미그 21은 에너지 파이팅, 지속 선회 능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엔진 파워가 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미그 20이라고 싸울 때는 지속적인 이 선회 전투를 하면서 에너지 파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미그 23과 미그 25에게는 이게 미그 23과 미그 25가 힘이 좋고 특히 미그 25는 완전히 고고도 여객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그 25는 훨씬 더 파워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이 미그 23과 미그 25는 BVR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미르 나쿠미의 F-16들은 BVR 능력이 없지요. 왜냐? 단거리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만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멀리서 원거리 공격할 수 있는 이 미그 23과 이 미그 25와 싸우려면 접근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그 23과 미그 25의 레이더는 하방, 특히 미그 23은 하방 탐색이 안 돼요. 밑으로 오는 건 아예 못 봅니다. 미그 25는 밑으로 오는 게 일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지금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 일원에 전체적으로 전자전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미그 23과 미그 25와 싸울 때는 저고도에서 고속 접근에서 확 상승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격투전을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이제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미르 나쿠미는 그러면은 내가 신속하게 다이빙해서 그리고는 급상승을 해서 잡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공군은 거의 이겨놓고 싸운다. 요즘 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군이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구호를 많이 쓰거든요. 참 좋은 말이죠. 이겨놓고 싸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겨놓고 싸우면. 이때 이스라엘 공군이 정말로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시리아는 전자전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B707 전자전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광역 제밍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전투기와 관제소와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뭐가 벌어질지 몰라요. 자신의 레이더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신이 두절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시리아 방공 레이더도 이 제밍으로 정상 작전이 안 돼요. 그리고 샘 사이트도 제대로 안 돼요.
지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이것들도 제밍을 당해가지고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군기는 제밍 하에서도 통신이 다 가능한 그런 장비를 장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전 시작부터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이스라엘 공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제소 무전 그리고 데이터 링크가 지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표적 정보도 얻지 못한 채 교전에 돌입한 시리아의 미그 23이고 이 아미르 나쿠미의 이 이스라엘 F-16들은 BVR 즉 원거리 공격 능력 무장이 없으니까 미그 23에게 은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방으로 전환해서 이제 급상승하는 전술을 구사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미그 23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르 나쿠미의 1번기와 2번기가 쫙 가다가 80km 전방에서 급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을 해가지고 왜냐? 미그 23의 레이더는 전방 60도만 봅니다. 전방 60도 이렇게만 보는 것이죠. 좌우로 30도 이상 그 넘어가는 것은 못 봐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60도만 보는 거예요. 60도만. 그러니까 60도 밖으로 들어온 것은 전혀 알지 못. 61도부터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방도 밑도 안 보이고 그냥 요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요렇게만. 그러니까 이 아미르 나쿠미는 이 요렇게만 보이는 이 지역만 회피를 하면은 이 적기 미그 23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미그 23이 이렇게 한 개 편대 4대가 오고 있는데 이 아미르 나쿠미가 확 80km 지점에서 왜냐? 이 미그 23의 레이더가 이 F-16 정도의 크기는 한 40km 정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다운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0km 전방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운을 해 들어가서 옆으로 확 틀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확 틀어서 올라가면서 미사일을 바로 쏘아버리죠. 뭐 주저함도 없이 바로 올라가면서 사이드와인드를 그냥 발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와인드 특히 이 9M은 이때 나왔던 최신형 미사일인데 그 이전의 사이드와인드 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들은 뒤에 꼬리를 잡아서 뒤에 이 배기구 부분에서 나오는 그 열원 뭐 불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서 따라가는데 즉 발사를 하려면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이드와인드 9M부터는 옆이든 정면이든 그냥 공격할 수 있는 이 각도에만 들어오면 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르 나쿠미는 신속하게 하방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올라가면서 바로 쏴버린 거예요. 쏘자마자 그냥 바로 시리아 미그 23이 격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스프레시 1 내가 하나 잡았다. 여기 팍스2 이게 이제 열추적 미사일을 락온했다 쏜다 이 말이거든요. 팍스3는 이제 암람 같은 그 능동 레이더 미사일을 쏠 때는 이제 팍스3라고 하고 팍스2 내가 쏜다 라고 이제 쏴버렸어요. 그래서 한 대 격추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총 자신의 격추 전과는 이제 9대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윙맨이 자기도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전을 보냅니다. 1. Let me have him. 1번기. 저놈은 내가 잡겠어요. 좀 허락해 주세요. Let me have hi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좀 건방진 거죠. 미군이나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1번기가 편대장 아닙니까? 그럼 편대장이 쏘고 나서 자, 나는 이렇게 꺾을 테니까 2번기 너가 이제 쟤를 잡아. 이렇게 명령을 해야 이제 윙맨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막 그런 거 보다는 능동적으로 그냥 하는 게 이스라엘 군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딱 보고 있던 이 윙맨이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놈은 제가 잡겠어요.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미르 나쿠미가 그래, 오케이, 2, have him. 네가 잡아. 하고는 이제 빠져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미르 나쿠미가 바로 쏘아버리니까 적 4대가 오던 그 적기들이 확 산계를 해버리죠. 산계를 해버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아미르 나쿠미의 윙맨이 하나를 잡아서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문제는 좀 거리가 멀었지 않겠습니까? 이 아미르 나쿠미를 뒤에서 엄호를 하고 있다가 확 들어가야 되니까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리를 좁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공군기들이 히트 앤드 런을 한 거죠. 그래서 확 산계를 하면서 하나가 꼬리를 보여주고 이 꼬리를 다른
이스라엘 전투기가 잡으면 그것을 틀었던 시리아 공군기가 다시 와서 이걸 뒤에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쫙 틀어와서 다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우리 이 윙맨이 빨리 쏘지를 못하고 계속 쫓아가는데 이 쫓아가는 이 시리아 전투기, 쫓기는 시리아 전투기, 쫓아가는 윙맨, 그 뒤에 다시 시리아 전투기가 따라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번기 이제 윙맨을 부르는 거죠. 브레이크 라이트 빨리 오른쪽으로 꺾어. 브레이크 라이트 빨리 꺾어. 빨리 이탈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면서 바로 그냥 이를테면 이게 지금 이제 윙맨이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리아기라고 보면요. 이걸 이제 잡는데 아미르 나쿠미 입장에서는 이놈은 다시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 아미르 나쿠미가 여기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윙맨 앞에 시리아기, 그리고 윙맨 뒤에 다시 시리아기, 여기를 다시 아미르 나쿠미가 싹 들어가면서 쏴버리고 다시 또 꺾으면서 또 시리아의 1번기를 또 쏴버립니다. 순식간에 스플래시 2, 스플래시 3 세대를 그냥 빠바방 격추시켜버린 것이죠.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즉 미사일의 시커,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이제 헤드 업 디스플레이 연동 조준으로 신속하게 표적 조준을 확인했고, 여기 뭐 오조준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격이 가능해진 F-16과 사이드와인더 9M의 조합에 힘입어서 대량 격추를 성공한 그런 전과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와인더 9M이 9세대 적외선 미사일 대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이 F-16이 4세대 전투기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정말 압도적인 기동성, 그리고 무장과의 에이비오닉스, 즉 이 무장과의 어떤 그 합동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게 이제 정말 이 사이드와이더 9M이 이 백화 계곡 전투, 또 나중에 또 해드리겠지만 포클랜드 전투, 전쟁 이런 데서 정말 이 9M이 뭐 다 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답게 바로 그냥 단일 전투에서 세대의 시리아 미그 23을 그냥 빠바방 격추시켜버린 겁니다. 윙맨은 기회를 줬는데도 못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트리플킬 1회 교전에서만 세대를 격추를 했고 전설이 됩니다. 아미르 나쿠미 최종 14대를 격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팬텀으로 7대, 욤키푸르 전쟁에서, 그리고 81년도에 따로 이제 F-16 가지고 또 한 대, 그리고 이 백화 계곡 전투에서 총 6대, 이날 3대, 그리고 나머지 또 3대 더 해가지고 총 14대의 적 전투기를 격추를 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F-16 최초의 적 전투기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F-16 뭐 배치하자마자 바로 그냥 했으니까. 또 F-16 전투기 최대의 적 전투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라운이 많은가 하면은 현존 유일의 F-16 에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스가 되려면은 5대 이상을 격추를 시켜야 에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미르 나쿠미는 F-16만 가지고도 7대를 격추했으니까 현존 유일의 F-16 에이스고, 그리고 또 동시에 F-4 팬텀 에이스기도 하고요. 그리고 F-16 최고의 킬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킬 스코어도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결국 이제 89년도에 장군으로 진급을 했어요. 자, 오늘 정말 전설이 된 F-16 최고의 에이스 이스라엘 공군의 아미르 나쿠미, 당시 대대장이었어요. 중령 때 백화 계곡 전투에서 1타 3피 하루에 3대를 격추시켜버린, 그것도 단일 전투에서 미사일 달락 4발 달고 와가지고 3발을 쐈는데 3발 전부 다 격추시켜버린 엄청난 능력 아미르 나쿠미. 자, 다음에는 F-15 전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이스였던 전투 조종사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백화 계곡 전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지상 폭격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열심히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